이번엔 미국 대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선거 100여일을 앞두고요. 민주당 대선 레이스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재선 도전을 포기한 바이든 대통령은요. 후임 후보로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I knew you were still there. You're not going anywhere, Joe. I'm watching you, kid. I'm watching you, kid. I love you. I love you, Joe. Oh. And we've been talking every day. We love Joe and Jill. We really do. They truly are like family to us. 네, 해리스 부통령의 등판, 미 대선판을 흔들면서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윤 부대변인님, 네. 바이든 대통령의 불안감을 느낀 당내외 인사들을 거의 하루 만에 사로잡은 느낌 같거든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전격적인 사퇴 이후에 분위기가 많이 반전이 된 것 같아요. 또 네. 해리스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이 여러 가지 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우위가 있습니다. 나이가 젊다는 점, 예. 또 어떤 인종 문제에 있어서의 확장성이 있다는 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지만 이것이 과연 얼마나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컨벤션 효과인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 전면 대결에서 해리스 대통령이 얼마나 자신의 어떤 역량을 드러낼지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아직 이제 펠로시 전 의장 같은 경우는 지지선언을 했는데 네. 오바마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침묵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민주당 내부에서의 분열도 어느 정도는 감지가 되고 있고 이대로 계속해서 후보로 지명이 확정될 것이냐 또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에서 앞으로 계속 여론조사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 헐리우드 스타들도 지지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도 문화예술계에는 대체적으로 민주당을 좀 지지하는 성향을 보이죠. 특히 해리스 대통령의 어떤 그런 인종 문제도 아무래도 이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아주 큰 우호적인 성향을 드러낼 겁니다. 반면 어떤 기업이라든지 전통 산업에 해당하는 그러한 그 경영계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매우 공격적인 특히 반중국적인 그러한 태도와 정책에 대해서 지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와중에 눈에 띄는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인기 애니메이션이죠. 심슨 가족. 이 심슨 가족이요. 무려 24년 전 해리스 부통령의 대권 도전을 예측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조 변호사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과거에 심슨 가족이 예.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예언했다고 해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화제가 되는 거 보니까 심슨 가족이 사실상 이거 대선 결과를 예측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예. 들 정도입니다. 이번에 해리스 부통령의 경우에 과거의 취임식 장면과 리사 심슨의 복장이 동일하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번 대선 과정의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 실제로 심슨 가족의 스토리상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대통령으로 리사 심슨이 취임을 하는 걸로 나온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대통령 선거가 더욱더 재미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언이 계속 될지 지켜봐야겠지만요.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맞붙었을 때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가상 양자 대결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44%, 트럼프 전 대통령은 42%로 오차범위내 접전을 보였습니다. 또 다자 대결에서는요. 보시는 것처럼 해리스 부통령 42%, 트럼프 전 대통령은 38%로 오차범위 내에서 다투는 양상입니다. 강 변호사님, 이걸 보면요. 해리스 부통령의 등장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 어떻게 보면 한풀 꺾인 것 같다 이런 평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오차범위 내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이기는 것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오차범위 오늘 내. 오전에 네. 오늘 오전에 한국 종이신문에 나와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역시 오차범위 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기고 있는 것으로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조금 아까 윤주진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컨벤션 효과가 좀 커 보인다. 예. 특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 건강상의 문제, 고령의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어찌 보면은 해리스 부통령도 한 환갑 정도의 나이거든요. 완전히 젊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렇군요. 상대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서 젊다는 것이죠. 그리고 향후에 이제 검증 과정이 있을 것인데 지금까지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는 뭐 바이든 대통령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뭐 공화당
공화당에서의 집중적인 공세가 있었던 것은 없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서 네. 향후의 검증 과정 같은 것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트럼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보수세가 뭉치고 있는 것이 지난 총격 사건으로는 분명히 보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있어서 해리스의 지금 컨벤션 효과가 얼마나 갈 것인지 검증 과정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선으로 선출된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압박을 지적을 하면서 민주당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주장인데 성 부의장님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바이든 그 대통령이 다시 후보가 될 때 1,400만 명의 미국 국민들이 참여했는데요. 그것을 예. 뒤집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민주주의 위협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선거에서 바이든에게 패배했을 때 선거를 결과를 부정했었죠. 그리고 네. 선거 결과에 부정하는 극단 지지자들을 부추겨서 미국 정치의 상징인 미국 국회의사당을 점거하는 그거를 부추기는 그런 것 때문에 탄핵 소추까지 당했던 분입니다. 그런 분의 입에서 민주주의의 위협 이런 단어가 나오는 상황이 참 아이러니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이렇게 쓴소리를 주셨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요.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전부터 해리스 부통령을 겨냥한 공세에 나섰었습니다. 선거운동을 서두르는 해리스 부통령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You know, he's quit into this, and that means we have Kamala. I think she's going to be better. She's so bad. I took on perpetrators of all kinds. Predators who abused women, fraudsters who ripped off consumers, cheaters who broke the rules for their own gain. So hear me when I say, I know Donald Trump's tight. And in this campaign, I promise you, I will proudly put my record against his any day of the week. 네,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요. 사실상 트럼프 대 해리스 이 구도로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역대 미 대선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대조적인 대결이다 이런 평가가 나올 걸로 보이는데 조 변호사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에 해리스 후보의 경우에는 가장 민주당적이고 가장 진보적인 후보로 보여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의 나이 차이도 꽤 많이 나죠. 20살 차이가 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이에 대한 그런 민주당의 그런 약점이었던 바이든 대통령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해리슨 부통령의 경우에는 유색인종입니다. 다인종 국가인 미국을 상징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할 수가 있죠. 부모의 경우에 자메이카와 인도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을 상징할 수 있는 아메리칸 드림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법조인 출신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개발업자죠. 그렇다고 한다면 법조계 출신과 개발업자의 출신 간의 대결 구도로 또 재편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한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이번에 대선 구도가 조금 더 재밌게 흘러갈 수 있는 구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굉장히 다른 대조적인 모습이긴 한데요. 사실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로 추가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히려 고령 리스크를 떠안았다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20살 차이가 나는 분이에요. 예.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지금까지는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를 집요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일종의 여러 가지 제스처라든가 행동, 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공격을 했었죠. 하지만 해리슨 부통령의 경우에는 그런 불안감이 전혀 없습니다. 훨씬 더 젊은 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욱더 안정감 있게 이번 대선 과정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예. 추후에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업무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국민들로부터는 들 수밖에 없겠죠.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정치에 이어서 미국 대선 상황까지 짚어봤고요. 성치훈 부의장, 강전의 법률자문위원, 윤주진 전 부대변인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